100개가 넘는 손말TV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건 농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건 있었지만 저마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재능을 가진 친구가 많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우리 사회에는 예전의 저처럼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청인이 편견 때문에 농인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편견 때문에 오히려 농인에게 더 친절하죠. 그런데 친절한 표정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인을 거부하거나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농인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성인이 전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모두 예전의 저처럼 몰라서 그런 거죠. 농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청인이 농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좋든 싫든 농인은 크게 봤을 때 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많은 청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청인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미리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모든 청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인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청인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거나 농인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각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스스로를 볼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그 사람의 장애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인은 농인이란 말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있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청인은 청각장애를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인은 시각장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눈을 가리고 길을 걷거나 생활하는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또 어떤 청인은 지체장애를 경험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서거나 하루 정도 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인은 청각장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머리뼈를 통해서 귀 속으로 전달됩니다. 소리가 없는 동굴이나 특별한 방에 들어가도 콧구멍을 드나드는 공기소리,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내 옷이 스치는 소리 이런 게 들립니다. 청인은 소리가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단순히 좀 조용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청각장애로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모르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인쇄물과 자막 외에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소리를 만드는 규칙입니다. 청인은 문자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와 뜻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해석합니다. 청인에게 이 과정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인은 농인이 문자를 어떻게 느끼는지, 문자가 길게 이어질 때 농인에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농인에게 더 많은 인쇄물을 주거나 디지털 자막을 제공하는 거죠. 수어 통역은 방송이나 행사에서나 쓰는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인과 대화할 때는 필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인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가 농인을 고용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단순 업무에 농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진지하게 농인의 입자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직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수어 통역도 불편하지만 어렵게 업무를 지시해도 제대로 업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수어 통역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자가 문제일까요? 지금의 수어 통역은 농인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연결됩니다. 수호 통역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지시가 전달되는지 알 수 없죠. 그 회사가 특별한 일을 한다면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도 통역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노미, 수호 통역사, 관리자 모두 최선을 다하지만 정확한 지시는 전달되지 않고 노미는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관리자는 노민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노민은 소극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민은 모두 청력 상태가 다릅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해도 노민마다 소리에 대한 경험이 다르죠. 우리 사회는 어린이의 엉뚱하고 자유로운 질문을 귀하게 여깁니다. 노민 어린이도 학교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죠. 성인 선생님은 노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혼내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비장의 학생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 학생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시험 성적은 항상 꼴찌에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인 선생님은 노인 학생의 질문에 불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 가르쳐도 성적은 안 좋으니까요. 결국 노인 학생은 질문을 그만두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질문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청인은 소극적이라고 느낍니다. 청인이 노민에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오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소통해야 됩니다. 노민도 청인을 이해하고 청인도 노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더 쉽고 더 많은 수호 통역이 필요한 거죠.